이빨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일로. 공급해서 이게 돌아요. 이 기아 이빨, 피니언 기아라고 하는 이빨이 돌아서 엔진을 돌려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돌려주면 요것이 크랭크축을 돌리고 크랭크축이 피스톤을 잡아당깁니다. 당기는데요. 이것이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것이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이 안에 뭐가 빨려 들어가죠? 공기. 현재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 근데 이 구멍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죠. 열려야 빨려 들어가지. 이 구멍이 열리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구멍을 열어주는 것이 흡입발입니다. 흡입발. 네. 그 다음에 빨려 들였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구멍을 딱 막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폭발해버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압축이라고 그래요. 압축이 된 거예요. 압축. 자, 이런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시동을 걸면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흡입 이 발부가 열리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놈이 탁 닫히면서 이것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밑으로 뽕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올라오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디젤 엔진은 흡입할 때요. 공기만 흡입합니다. 요거 대형면허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네, 흡입할 때 공기만 흡입해요. 근데요, 가솔린 엔진을 흡입할 때요, 빨려 들어가는 공기에다가 여기서 옛날에는 캐브레터라고 하는 것에서 휘발유를 쏘아줬는데 지금은 노즐에서 연료를 안개처럼 분사해 줍니다. 그래서 섞어요. 공기하고 가솔린을 섞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혼합기라고 해요. 혼합기를 흡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가솔린 엔진은 압축 압력이 8 내지 11kg예요. 근데 디젤 엔진은요 35kg에서 45kg예요. 자, 몇 배가 높냐면요 약 4배가 높습니다. 4배. 휘발유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의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의 압축 압력이 4배가 짱 안개처럼이라고 그러죠. 무화 상태라고 그래요. 이렇게 뿌려주면 그냥 폭발을 해요. 여러분들 디젤 엔진 추운 날 아침에 시동을 걸을 때 처음에 흰 연기가 뿜뿜뿜 나오면서 그러다가 부릉하고 시동이 걸리죠? 그런 거 보셨잖아요. 네. 그 흰 연기가 뭐냐면 연료예요. 경유가 안개처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이것을 뭐가 만드냐면 불안자라고 하는 것이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쓰는 말이 불안자예요. 그러나 시험 보는 용어로는 인젝션 펌프라고. 이 불안자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합니다. 100에서 300kg. 우리가 고압이라는 말은 10kg만 넘어가면 고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300kg까지 높은 압력으로 경유를 안개처럼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폭발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스스로 폭발한다 그래서 자기 착화기관이라고. 또 압축 열을 이용해서 폭발시킨다 그래서 압축 착화기관이라고 해요. 자,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왜 디젤 엔진이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첫째는 엔진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즉 피스톤 링이 마모돼서 압축 압력이 제대로 안 나오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시동이 안 걸려요. 연식이 오래된 건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려요. 두 번째는 겨울철에 대비해서 디젤 엔진에는 예열 장치를 설치했어요. 예열 장치. 1단키 딱 되면 이런 노란불 들어오잖아요. 네? 노란불 들어오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열 플러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열 플러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요게 이제 히터 말하자면 요 끄트머리가 빨갛게 달궈져요. 요것이 이제 하나씩 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는 동안에 요 끝에서 빨간 불꽃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 크기가 실제로 요 정도만 한데 여기에 딱 꼽혀가지고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먼저 대표주는 거예요. 요게 에어플라그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흡입관에 히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게차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히터를 설치해서 아예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놈을 뜨겁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히트레인지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요 예열 장치가 문제가 있을 때 시동이 잘 안 나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디젤 엔진의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어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연료 밸브가 안 열리면 시동합니다. 이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리는 거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만 체크해 주면 돼요. 하나는 내 차가 연식이 오래됐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릴 것이다. 예측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예열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린다. 또 하나는 연료 밸브가 연료를 공급을 안 해줘. 딱 닫고 차단하고 있어. 디젤 엔진은 시동을 끌 때 연료 밸브가 연료를 딱 차단해서 시동을 끕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동을 걸을 때는 연료 밸브가 열려가지고 연료가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시동이 걸려요. 연료 밸브가 안 열리면 엔진만 돌아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 엔진이 철철철철철철 하고 들어가는데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 이때 두 가지 형태인데요. 마우라로 흰 연기가 쿵쿵쿵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또 하나는 마우라로 아무런 연기가 안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예요. 자, 마우라로 흰색의 연기가 쿵쿵쿵쿵 나오면서 안 걸리는 경우는 예열이 안 되거나 또는 연식이 오래돼서 압축압력이 안 나와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시동 거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시동 보조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동 보조액. 요것이 5,000원이면 사요. 5,000원이면. 요거를 에어클리너를 빼고 또는 이 고무호스 여기 반도를 풀고 고무호스를 빼내고 엔진을 돌리면서 요것을 살짝 뿌려줘요.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이게 경유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보조 연료입니다. 이거를 뿌려주면 폭발을 하면서 경유가 연소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흰색의 연기가 퐁퐁퐁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는 요거를 뿌리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연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속 시동을 걸어봐야 시동 절대로 안 걸려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연료 밸브를 고쳐야 돼요. 그 연료 밸브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어떻게 임시로 조치를 해서 쓸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죠. 흰색의 연기가 퐁퐁퐁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은 예열 장치가 고장이 있거나 압축압력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조 연료를 장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경운기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공기가 빨리 들어가는 통로에다가 뿌려주시면서 시동을 걸면 되고요. 연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시동 안 걸리는 것은 백날 돌려봐야 소용없어요. 배터리만 잡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연료 밸브를 손을 봐야 된다. 흰색의 연기가 나오면서 안 걸리는 것만 요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열 장치가 고장났든 압축압력이 안 나오든 간에 저걸로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이 돼가요. 쉬워요. 그런데 연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저거 이름이 시동이 안 뭐라고? 걸리는 것은 하루 종일 돌려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연료 밸브 원인입니다.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엔진을 돌릴 때요, 파란 불꽃이 가볍게 한 가닥씩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탁탁탁탁 튀어요, 불꽃이. 보면. 그러면 요거 교환해야 돼요. 고압의 전기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그네션 코일, 점막 코일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플러그 점검한다고 플러그 선을 뺄 때요. 끄트머리까지 꽉 잡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여기만 잡고 빼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 플러그 선은요. 옛날에는 동선, 구리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은 나이론 줄을 안에다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카본을 입혀놨어요. 카본은 뚝뚝뚝 떨어져요. 잘못 만지면. 여기 그냥 이게 플러그 고무선이라면 이름 자꾸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요 여기서 끊어져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찐빨을 해요. 찐빨. 시동도 잘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플러그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무 그 카바를 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고 이 선에 힘이 안 걸리게 양쪽 다 마찬가지. 끼울 때도 이렇게 끼우고 그렇게 하셔야만 안전합니다.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의 차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것은 흰색의 연기가 퐁퐁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릴 때,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런 일이 빈번하잖아요. 연식이 오래돼서 이거 시동 걸릴까 안 걸릴까 하는 엔진의 시동을 걸을 때, 그런 때 시동 보조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동 보조액을 사용하면 어떤 차는요 처음에 딱 소리가 나요. 근데 이상 없어요. 딱 소리가 나면서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따뜻해지라고 비비는 겁니다. 즉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엔진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피부가 아니고 금속이에요. 금속, 쇠로 돼 있어요. 부품들이 다. 그놈을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엔진 오일 없이 엔진 시동을 걸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불나서 늘어붙어 버려요. 그만큼 열이 심해요. 자, 우리가 손에다가 참기름을 딱 쳐가지고 비볐어요.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뭐 때문에 안 나냐면요. 유막. 기름의 막 때문에 열이 안 납니다.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유막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참 비비면 어떻게 돼요? 다 밀려나죠? 밀려나면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열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넣어야 돼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엔진 오일을 보관하고 그놈을 뽑아 올려서 공급해주는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진 윤활 장치는 엔진 오일을 보관하는 오일팬이라는 깡통이 있어요. 엔진 맨 밑에 있는 깡통. 그것을 볼펜이 아니고 오일팬이라고 해요. 오일팬. 거기에 엔진 오일을 담아서 펌프가 그런 걸 뽑아 올려가지고 압력을 만들어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홈을 파요. 홈을. 그래서 뒤에로 구멍을 뚫어서 강제로 압력을 넣어서 밀어넣어줘요. 그러면 오일이 빠져나오면서 강제로 유막을 형성해가지고 접촉, 마찰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기름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냥 한 1년 보관해 놓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이거 못 먹어 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도 사용함에 따라서 오일의 성분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막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파괴되는 시점을 엔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즉 설계한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죽는다 정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엔진오일 사용 시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이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젤 엔진은 압축 압력이 안 나오면 시동이 제대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고. 압축 압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윤활 장치 관리를 잘못해서 엔진이 조기 마모되면, 빨리 쉽게 마모되면 마찰열이 많이 생겨서 마모되면 겨울철에 시동 걸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활 장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트랙터 한 대 사면 한 2년 쓰고 본전 찾았다 하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15년씩 막 20년씩 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윤활장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더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엔진 오일의 사용 시간이다. 누가 정했다고요? 설계자. 엔진을 만들어낸 사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뭐 한 1000시간만 더 쓰고 교환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정해놨어. 요 정도 시간쯤 되면 이제 엔진 오일이 유막이 파괴될 정도가 되기 시작한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자, 장비에 보면 계기판에 이런 숫자판이 있죠. 자동차는 끝머리에 킬로미터로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 가지고 엔진 오일을 가요. 그런데 장비는요, 아워로 되어 있어, 아워. 시간으로 되어 있다. 시간. 그러니까 시동 걸자마자 이것이 딱딱딱딱딱딱 잘 안 움직여도 시동만 걸면 시간이 가요. 사용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서에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설명서에 5000시간을 쓰면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5000시간 되면 딱 교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엔진의 마모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 아껴갖고 엔진 다 배려버리면 나중에는 시동 안 걸리고 답답하기만 할 텐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엔진오일을 미리 됐어. 예, 교환하는데요. 교환 조건이 뭐냐? 엔진의 온도, 정상 온도예요. 정상 온도.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도. 6.5도.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체온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손주들 다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집안에 체온계 없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체온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보채고 그러면요, 빨리 체온을 재세요. 요즘 할아버지가 애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옆구리에 체온계 넣어가지고요, 36.5도가 넘으면 시원하게 해줘요. 무조건 감기 걸렸다고 막 덮어 씌우면 요거는 12만원. 자, 여러분들은 성격에 따라서 틀려. 에이? 12만원짜리 사가지고 한 번만 교환하고 오래 쓰지 뭐. 이런 분 있고, 비싸니까 4만원짜리 사갖고 3번 교환하지 뭐. 이런 분 있고. 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2만원짜리 사서 한 번 길게 쓰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왜냐? 이게 오일 성분이 아주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의 오일을 오랫동안, 이 성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첨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콩나물국밥 맛없는 집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맛있는 집 있고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오일은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오일이 좋은 오일. 그러니까 요거를 오래 쓰는 게 좋아요. 돈을 좀 더 주고 편하고. 그래서 사용 시간이 긴 걸 선택하시라는 거. 세 번째는 장비니까 고부하용을 사용하시고. 고부하용. 이 엔진 오일이 고부하용이니까 물어봐요. 그렇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선택 조건이에요.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 고부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게차나 부사기나 힘이 많이 들잖아요. 땅을 파고 짐을 옮기고 승용차보다는 훨씬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고부하용 엔진 오일. 요거 세 가지를 포함된 엔진 오일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일 파는 사람이 권해주는 엔진 오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내가 오일을 판다고 해도 마진이 좋은 거 팔라고, 재고가 많이 있는 거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권한. 근데 엔진오일 필터 교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기름이 새지 말라고 오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고무 바킹이 들어있어요. 큰 것을 뺄 때요, 요거까지 같이 빠져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같이 빠져나와야 돼요. 요것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엔진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띄어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가에 보면 이게 딱 끼워져 있어요. 여기다 엔진 오일 쫙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 힘만큼 힘껏 돌리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구를 대고 살짝만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면 이거 찢어야 나중에 풀려요. 안 찢으면 안 풀립니다. 너무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소심한 분은 이거 막 안 돌아갈 때까지 조이는, 깡통이 오라질 때까지 조이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고무바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풀려요. 그래서 손님으로 조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조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터를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양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옛날에는요 오일 게이지 가지고 오일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로우, 여기가 플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마크가 없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중간을 채웠어요. 지금은요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F 마크 가까이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5분 시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10분을 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체크하면 그만큼 내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필터 속으로. 필터에 오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오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장비를 쓰시면 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붓다 보니까 오일이 남아요. 어차피 엔진 오일이 조금 내 차는 소모되니까 이만큼 붓자. 자, 부었어요. 겨울철에 시동 저항이 생겨요.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시면 그냥 걸을 때하고 어느 게 힘이 들어요? 불속을 걸어. 물속을 그렇게 힘들죠. 엔진도 엔진 오일이 많아서 차고 들으려면 연료가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엔진 오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욕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넣죠. 그러니까 남으니까 또 뒤에다 부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해지면 보충을 해주세요. 미리 많이 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열애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나면 그냥 아궁이에다가 부어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탑으로 슥슥 해가지고 땅에다 부어버리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장비가 열애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환경관리까지 다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빼서 드럼통 있어요. 시내 가면 15,000원이면 하나 사요. 고천장은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모으세요. 모으면요 어떤 오일이든지 식용유든지 다 똑같아요. 해유를 모아놓으면 정비공장에다 전화만 한번 하면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엔진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가 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장비를 사시게 될 수가 있어요. 중고를 사시든지 새 거를 살 때는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제 중고를 구입하실 때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시는데 외관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이 있냐 없냐 문짝이 교환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다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엔진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디에이터를 잡고 여기에 있는 이 뚜껑을 열어요. 이거 열면 뜨거워 안 뜨거워요? 열 받았을 때 열 받았을 때 뜨거워요. 처음에는 안 뜨겁습니다. 뜨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열고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압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봐서 여기서 물방울이 이렇게 톡톡 튀는 차가 있어요. 물방울이 튀는 거 확인하세요. 물방울이 튀거나 또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기름이 묻어나오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차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헤드 가스켓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엔진은 세 등분되어 있어요. 밑에 오일팬, 그 다음에 시린더 블록, 그 다음에 시린더 헤드 세 등분되어 있는데
다 볼트로 조여져 있죠. 그 중간에 헤드하고 브록 사이에 압축가스가 새지 말라고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스켓의 고정 상태가 이제 불량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압축압력이 세거나 엔진오일 속으로 냉각수가 들어가거나 또는 냉각수 속으로 엔진오일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닦았을 때 기름이 안 묻어나가고 깨끗한 그냥 엔진 냉각수만 묻는 상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이 툭툭툭 튀는가 보시고 안 튀어야 돼요.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녹물 빨간 녹물이 있는가. 빨간 녹물이 있는 것은 헤드 가스켓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엔진이 이미 녹이 슬어서 라지에타라든지 이런 데 녹대가 끼었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방울이 튀거나 기름이 묻어나오거나 녹물이 보이는 차. 녹물이 보이면 제일 걱정할 것이 뭐냐면 물론 라지에타가 막히는 수도 있지만 냉각수 펌프의 수명 이것이 스키로다의 냉각수 펌프인데요. 이게 구보다 엔진일 거야 아마 이게요. 여기 보면 날개를 보세요. 임펠러를 껐덕거리죠. 껐덕거리잖아요. 이거 껐덕거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껐덕거리지 않아요. 이건 승용차용이거든요. 그냥 돌죠. 껐덕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벨트 풀리가 달려가지고 펜벨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돌아요. 그래서 냉각수가 이 임필라 날개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녹물이 들어가면 안에 리데이너라고 고무로 된 바킹이 있어요. 특수한 바킹인데요. 수리가 안 돼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킹만 교환하면 좋은데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각수 펌프는 항상 세트로 교환합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리데이너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녹물이 있는 차는. 고무가 까끌까끌한 녹물이 접촉이 되면 고무가 접촉하는 축하고 그 다음에 그 고무 자체가 마모가 빨라요. 그래서 물이 안으로 새게 되면 요 안에는 베어링이 있어요. 베어링이 있는데 절대로 여기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침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동 걸자마자 한 5분 정도 소리가 나요. 엔진에서 무슨 기색기 소리가 나더라. 찍찍찍찍찍찍찍 소리가 나요. 그 이상하다 하고 보고 있으면 어느 틈인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럼 그냥 써요. 이상 없다? 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시동 걸면 또 잠깐 소리가 나다 또 안 나요. 그건 뭐냐?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이 베어링에 녹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녹이 벗겨지면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녹은 꺼끌꺼끌하니까 소리가 나. 그래서 벗겨지고 하다 보면 베어링이 여러분들 쓰시는 말로 담화가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담화가 작아지면 축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이 어느 땐가는 일로 줄 흐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일로 줄 흘러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진행이 빨라요. 녹물이 있으면. 그래서 녹물이 있는 차는 선택하지 않는다. 세 가지죠. 기름이 묻어나오거나 물방울이 튀거나 녹물이 보이는 차.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이 없어요. 이제 기름도 안 보이고 물방울도 안 튀어 올라오고 녹물도 안 보이고 파란 부동액이 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배기가스를 봅니다. 배기가스가 세 가지 종류인데요. 무색.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손을 대보면 알 수가 있어. 뭐가 나오는지. 요게 무색이야. 아주 좋은 거예요. 정상. 이런 엔진은 라디에이터 이상 없고 배기가스가 무색인 엔진은 안심하고 사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흰색의 연기가 섞여 나오는 차가 있어요. 흰색의 연기가 섞여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피스톤 링이 마모됐을 때, 자, 요게 피스톤 링이거든요. 요게 마모되면 아침에 시동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압축압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연식이 오래된 거. 여기서 엔진 오일이 쫙 이렇게 분사가 돼요. 분수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가에 몸에다 묻혀놓고 밑으로 쫙 긁어내려야 되는데 긁어내리지 못하고 묻어서 여기가 껄렁껄렁하니까 마모돼가지고 요 사이로 올라가서 여기서 타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피스톤 링 나온 거예요. 이런 차는 시동도 잘 안 걸려요. 흰 연기가 나오는 차는. 엔진 오일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 발브 가이드 링 문제예요. 이게 발브인데요. 아까 흡입발브, 배기발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맞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무로 되어 있는 리레이너가 있어요. 요걸 발브 축이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러다가 움직이는데 여기 엔진오일이 꽉 차 있습니다. 이놈이 묻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로 나와서 여기서 타요. 폭발할 때, 연료가 폭발할 때. 그래서 그런 차들은 보면 이렇게 발브 스템이라고 하는 이 축이 새까맣게 이렇게 열을 받아서 타 있어요. 이게 헐렁헐렁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오버히트를 자주 시키는 엔진. 이게 안 돼요. 오버히트 한 번 되면 그만큼 엔진이 손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히트를 시키지 않는 방법 냉각장치 관리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흰색의 연기가 섞여 나온다. 엔진오일 타가지고 발브 가이드 링 나무 링 고무로 된 거죠. 이럴 때 흰색의 연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흰색의 연기가 섞여 나오는 것은 80이 넘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나도 80 넘으면 이제 은퇴해서 애기나 볼 건데 손주나 봐야지. 그런 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차는 선택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하려면. 그리고 수리해도 크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흰색의 연기가 섞여 나오는 차는 사서는 안 된다. 내 차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팔든지 교체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 검은색의 연기가 나오는 차가 있어요. 시커먼 연기가 퐁퐁 나오는 차. 외양간에서 소 똥 치운다고 스키드로다 집어넣는데 로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퐁퐁 나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저러면 영감탱이 지 콧구멍에 시커먼 끓음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자기도 싫으니까 그러겠죠. 소가 욕합니다. 그런 차들은 연료도 많이 먹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차는 원인이 뭐냐면 세 가지죠. 에어클리너를 제때 교환 안 해주는 거예요. 공기 걸러주는 장치 에어클리너 제때 교환해줘야 돼요. 또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교환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걸 교환 안 하면 시커먼 연기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흡입관 쪽에 이 고무호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무호스. 이게 숨을 쉬는 차들이 있어요. 고무호스가 숨 쉰다. 호스가 숨을 쉬어요. 악셀을 밟으면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놓으면 제자리에 오고. 이렇게 숨을 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숨을 쉬느냐? 첫 번째는 에어클리너를 교환 안 했을 때 이게 숨 쉬어요. 공기를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못 들어갈 때. 두 번째는 비품을 교환했을 때 터져가지고 교환하는데 싼 놈을 교환합니다. 비품을 교환했을 때 숨을 쉬어요. 그러면 시커먼 연기 나옵니다. 그래서 고무호스를 한번 교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어클리너를 빼고 그냥 썼을 때도 이게 숨을 쉬면 고무호스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를 빼도 공기가 숨 잘 들어가도 이게 숨을 쉬는 그런 고무호스는 폐별로 교환해야 돼요. 오리지널. 그래서 그럴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자. 연료 분산 펌프죠. 요거하고 주로 요거하고요. 요거가 연료 분산 펌프로 쓰입니다. 여러분 장비에 거의 다 이런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요게 세 가지를 조정하거든요. 분사 압력 노즐에서 분사 압력을 조정해요. 요거가 조정합니다. 스프링이 무게가지고 조정해요. 분사 압력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량 조정합니다. 여기 거버너라고 있어요. 거버너 있는데 거기서 분사량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밑에 이 뒤에 분사 시기를 조정합니다. 요것이 서로 안 맞으면 그래요. 예를 들면
말 4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3마리가 줄차게 잘 달리는데 한 마리가 쳐져요. 연료가 조금 들어가. 한 군데가. 그러면 3마리가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커먼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균율이라고 그래요. 연료 분사범법, 불안자의 불균 서로 안 맞는다. 그거에다 딱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안자 조정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차가 아무리 해도 시커먼 연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안자를 수리해야 돼요.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차종에 따라서 틀려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차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전화만 하면 돼. 네, 전화번호 보면 불안자 아니면 네가 불안자 한번 수리해줘.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 돼. 네. 그래서 흰연기가 나는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비용을 감안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중고차 살 때 요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엔진 냉각 장치를 설명하기 전에 냉각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엔진 냉각수는요, 부동액을 50%, 그 다음에 물을 50% 섞은 것이 엔진 냉각수입니다. 네, 부동액 50%, 섞은 거예요. 이게 냉각수예요. 자, 위험하니까 부동액을 좀 더 넣자. 그래서 부동액을 3분의 1 넣고 물을 3분의 1을 넣었어요. 냉각 효과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히트 안 할 것도 오버히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반 섞으시면 돼요. 반반. 네. 그래서 물을 선택하실 때 어떤 물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증류수를 쓰세요. 증류수 어디 가서 구합니까? 약국에서 팔아요. 한 2,000원 정도만 사면 돼요. 약국에서 사다가 물 반, 부동액 반, 증류수 반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부동액이 재료가 뭐냐면요,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도까지 멀지 않습니다. 플러스 198도까지 끓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액을 만질 수는 있는데 만지고 나면 단맛이 나요. 단맛. 진짜는 단맛이 안 나면 부동액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단맛이 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손에 묻으면 작업 끝나면 바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액이 하는 역할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지 말라고만 기억하시는데요. 3가지. 첫째는 얼지 말라고. 두 번째는 끓지 말라고 넣습니다. 오버히트 하지 말라고요. 왜? 198도가 돼야 끓으니까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녹슬지 말라고 넣습니다. 방청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보면 여름에도 부동액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넣어야 돼요. 여름에 물만 넣는 분들 많아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냉각수의 역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요 캡이 있어요. 캡. 라지에타 뚜껑. 아시죠? 네. 요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요거 2가지 역할이에요. 요거 꼭 있어야 됩니다. 오버히트 자주 하는 차들 요거 빼내버리고 물 부어가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꼭 있어야 돼요. 요거 있어야 오버히트를 자주 안 합니다.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물의 비점, 비등점, 끓는 점이죠. 물 올려요. 100도에 끓는 물을 요거 뚜껑 닫아놓으면 120도까지 안 끓어요. 오버히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 고무 바킹이 상당히 역할을 해요. 고무 바킹. 이 고무 바킹이 깨진 차들이 있어요. 깨져가지고 이 고무 바킹은요, 라지에타 안에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무 바킹을 넣었는데요. 이게 굳었거나
그래서 보조 탱크로도 냉각수가 자주 새는 경우가 생겨요. 이 고무바킹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깨지거나 금간 거 있으면 요거 사서 새 거를 교환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엔진이 식으면 이게 진공발부 역할을 해요. 요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틈이 보이죠? 앞에서만 대표로 보세요. 보이죠? 이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스가 쪼그라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페트병에다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넣을 때는 배가 이렇게 부르지만 식으면 쪼그라들잖아요. 예, 냉각수도 엔진이 가동이 안 될 때는 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호스 같은 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그런 걸 방지하는 게 요 발부예요.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특히 고무바킹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는 열이 3분의 1이 마구라로 빠져나가니까 숨 잘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끄트머리가 휘었거나 또는 파이프가 쭈그러졌거나 이런 거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엔진이 열이 많이 나요.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나 차 마우라가 이상이 있냐 없냐 잘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엔진에 있는 물주머니에서 물이 열을 빼져갑니다. 여기 다 물주머니, 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기 엔진에 보면 손 넣으면 손이 들어가요. 여기. 네. 거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냉각수가. 그래서 그 냉각수가 열을 뺏어가지고 가는데요. 라지에타로 들어가서 라지에타에서 75도밖에까지 안 시켜요. 많이 안 시켜요. 10 내지 15도 시킵니다. 어떤 거는 5 내지 10도 시키고요. 네. 그래서 다시 넣어주게 되는데요. 자, 냉각장치가 중요해요. 왜냐? 쇠가 1450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1500도 정도에서 쇠가 녹는데요. 엔진은 다 쇠로 되어 있죠. 네. 3000도까지 열이 나니까 엔진이 녹을 수 있는 열이 얼마든지 생겨요. 그래서 엔진이 늘어붙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냉각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뭘로 확인하냐면 온도메다로 확인합니다. 주로 장비는 이런 식으로 온도메다가 되어 있죠. 여기가 녹색, 여기가 빨간색, 그러죠? 시동을 걸기 전에 바늘이 여기가 있어요. 시동을 걸면 점차적으로 딱 올라오고 여기서 딱 멈춰요. 이게 몇 도죠? 75도에서 85도.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 온도를 관리해 주는 게 여기가 75도에서 85도인데요. 우리가 장비를 운전할 때 이 온도메다를 자주 가져야 돼요. 어떤 차는 온도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늘로 돼 있어요. 바늘로. 그래서 여기서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보이는데 이걸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이게 헌팅을 해요. 항상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헌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먼저 시동을 끄고요. 펜벨트를 만져보세요. 펜벨트를 만져봤을 때 펜벨트가 쭉쭉 들어가면 펜벨트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온도메다가 헌팅하면요. 냉각수하고 펜벨트 먼저 보세요. 제일 고장이 많은 것이 냉각수 부족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타는 차가 그렇죠. 두 번째는 펜벨트. 장력 불량. 이 두 가지가 가장 원인이 많아요. 냉각장치의 고장 원인.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냉각수가 부족한가 보고 펜벨트 장력을 점검해 보시라. 이 펜벨트 장력이 불량하면 발전기, 충전 경고등이 들어와요. 충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네. 빨간색의 배터리 그림이죠.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간불이 빨간불 배터리 그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카센터 가서 발전기를 교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무조건 가면 발전기 교환이에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전번 주에도 카센터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카센터에서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계시더라고요. 일단 충전 경고등이 들어와서 카센터 가면 무조건 발전기 교환이야. 일단 교환이야. 그런데 사실은 펜벨트만 당겨주면 되는 것을 발전기까지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매다가 헌팅을 하면 차를 세우고 냉각수 부족한가 보고 그 다음에 펜벨트 장력이 제대로 당겨져 있는가 보시라 그런 얘기. 푹푹 들어가면 여기 발전기 고정 여기 볼트가 있어요. 요거 12mm짜리 스판할 거야 아마. 살짝 풀러가지고 여기 엔진이 여기다 저기 대꾸라고 그러죠 대꾸. 네, 지렛대. 네, 지렛대 우리말로 지렛대를 딱 넣어가지고 살짝 당기면서 일단 줘요. 탱탱하게 해놓고 줘요. 약간만 줘요. 그 다음에 벨트를 손으로 눌러가면서 망치로 툭툭툭 쳐. 그래서 1cm 정도 내려갈 정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1cm 정도, 요만큼 정도 내려갈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걸 이빠이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냉각수 보충하고 이렇게 펜벨트 장력 다시 조정하고 해서 타면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폰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니까 다음 설명은 정상 상태를 보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펜벨트 장력이 문제가 생기면 충전 경고등도 들어온다. 왜? 벨트가 늘어져가지고 발전기를 제대로 못 돌리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렇게 내용으로 살펴보면 바로 카센터 가서 발전기를 교환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기장치에 설명하실 때 그때 요령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요령대로 따라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근데 이거 두 개를 해서 해결이 되면 끝나는데 그래도 온도매다가 또 헌팅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고장률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되는 게 있는데 세 번째가 서머스타트 고장이에요. 네 번째가 라디에이터 고장입니다. 냉각장치는요 고장 내용이 이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온도매다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면 매다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온도 센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온도 센서에 연결된 선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요거는 정상 작동되는데 냉각장치가 고장이다 그러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온도매다가 헌팅한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원인이다. 그런데 서머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엔진 안에 숨어 있어요. 분해를 해야만 서머스타트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서머스타트입니다.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카바가 있는데요. 볼트 두 개로 조여져 있어요. 엔진 맨 위에 눈으로 보이면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로 물이 막 들어가는 시작되는 부분에 요것이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추운 날 아침에 엔진 시동을 걸면 엔진의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죠.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이 펜벨트를 돌리고 펜벨트가 냉각수 펌프를 돌립니다. 요걸 돌려요.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75도에서 85도까지 빨리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를 자꾸 시켜요. 자꾸 이걸 시켜갖고 집어넣으니까 75도에서 85도가 빨리 안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터도 잘 안 되고 추워요. 그럴 때 물을 냉각수 펌프는 돌아가더라도 물을 막아주는 장치, 물이 입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서머스타트다. 이것이 냉각수의 온도가 65도가 될 때까지 물 통로를 꽉 막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요 안에 왁스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들어있어요. 이게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가지고 스프링 힘을 누르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이제 평상시 엔진의 온도가 75도에서 85도 정도 되면 이 정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서 65도가 될 때 완전히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약기운이 빠져가지고 네, 쭉 퍼져 있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이게 안 열려요. 그러면 이 물이 순환이 돼서 식어야 되는데 계속 순환이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열을 받아서 오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바이트. 이게 주 원인이에요. 오바이트. 그래서 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고장률이 많은 것이 요겁니다. 요거는요 겨울에만 필요해요. 여름에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 카바 볼트 두 개, 요것도 12mm짜리일 거예요 아마. 스파나 풀고 그냥 망치로 카바를 툭툭 치면 뚝 떨어져요. 그럼 요 알맹이 이거 빼버려요. 빼고 돼지본드 하나 사다가 발라서 그냥 그대로 놓고 볼트만 줘요. 빈 카바를. 그러고 이제 냉각수가 흘렀으니까 보충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여름에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울 때 이거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똑같은 거 사다가 볼트 두 개 풀고 다시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놓고 또 본드 발라서 놓고 냉각수 채우면 됩니다. 요것이 서머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과 이거 돈으로 치면 2, 3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많아봐야 3, 4천 원. 근데 요거 하나 고장나서 엔진이 오바이트 하면 이제 정비기사 부르면 거의 한 2, 3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출장비 10몇만 원 줘야죠. 뭐 쓸데없이 횡벨트 교환해라 뭐 교환해라 뭐 교환해라 하면 다 교환해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빼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머스타트 보자. 이제 서머스타트까지 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머스타트를 뺄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라디에이터에 물을 안 식어요. 그래서 기름때 쩔어 있으면 와이어 브러쉬 쇠로 된 솔이 있어요. 이렇게 빤치 긁으면 돼요. 이게 틀어지게 긁으면 이거 다 오므라져요.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이걸 이렇게 다 오므려 준 거예요. 오므려진다는 거 설명하려고 오므린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몸이 다 보여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에어를 좀 불어주시고 기름이 쩔어 있으면 와이어 브러쉬로 반드시 당겨서 긁어서 에어를 불어내고 이렇게 해줘야만 엔진이 열을 안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요 안에 녹물이 있으면 이게 물이 내려가는 코어거든요. 라디에이터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1mm 정도밖에 틈이 없어요. 근데 양쪽에 녹대가 딱 쩔어버리면 물이 안 내려가요. 이론상으로 들어가는 물하고 나오는 물의 차이가 25% 이상 나면 이거 교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교환하기 전에 라디에이터 집에 가면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머스타트도 빼냈고 여기도 먼지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열을 받는다 온도에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틀을 잘못 라디에이터 안에가 맥혔어요. 녹물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라디에이터 집에 가시면 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그냥 통째로 엔진 내부까지 막 물을 쏘아가지고 청소를 해요. 녹을 벗겨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라디에이터 집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녹물이 심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물 빼는 이게 할부가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 뚜껑 열어놓고요. 녹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열지 마세요. 이거 빼버리면 물을 빨리 뺀다고 이거 빼버리면요 끼울 때 엄청 힘들어요. 이거 플라스틱 나가라. 이거 잘못 끼워가지고 틀어지면 라디에이터 새로 사야 돼요. 물이 계속 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물이 쭉 요 밑으로 물이 쭉 쏟아집니다. 내버려 두세요. 다 녹물이 빠지고 나면 수도를 여기다 연결해서 호스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맑은 물을 계속 빼내요. 그래서 녹물이 안 나.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면 이거 빼내고 맑은 물도 다 빠질 때까지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잠그고 부동액을 여기다 한 통을 채웁니다. 한 통. 그 다음에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우면 거의 50%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냉각수는 수명이 이론상 2년이에요. 2년. 2년 정도 쓰면 교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냉각수 혹시 교환하신 경험 있으세요? 그냥 계속 쓰시죠? 네, 그래서 논문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계속 쓰는 거예요. 몇 년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까지. 근데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교환해 주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셨을 때 파란색의 구동액 색깔이 제대로 유지되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약간 색깔이 좀 어떻게 서운할 정도가 된다. 약간 맑지가 않다. 그러면 그때 교환을 시도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로 주 5일 그렇죠. 지하수는 염분이 있어요. 그래서 녹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증류수를 쓰시라는 거예요. 증류수. 증류수 약국에 가서 사기 싫다. 돈 아까워. 뭐 2,000원이면 되는데 돈 아까워. 그러면 비 올 때 빗물 받으세요. 통에다 받아놨다가 문어 쪽에서 빗물 받으면 되잖아요. 가라앉고 앉으면 먼지 없는 물 위에만 떠서 부으면 돼요. 통에다 모아놓으세요. 그늘에다 놓으면요 1년이고 2년이고 있게 안 생깁니다. 그늘에다 놓으시면 돼요. 보관했다가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 물이 들어가는데 연료 휠타에서 물을 걸러줄 양만큼 들어가면 여기서 걸러지고 연료만 들어가는데 여기도 차고 넘치게 되면 이제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로. 이게 조그만 엔진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엔진 모양 비슷하죠. 이 손가락만한 피스톤이 막 움직이면서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합니다. 100에서 300kg. 무지하게 높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파이프를 고압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 안 헤어져요. 이거 굉장히 이게 두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압이 세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경유를 고압으로 압축해가지고 안개처럼 만들어주는 장치가 불안자인데요. 요게 경유를 가지고 윤활을 해요. 근데 경유가 안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쇳가루가 생깁니다. 기스가 나요. 네, 마찰이 생겨서. 그래서 지가 고장나는 것은 물론이고 노즐까지 막히게 돼요. 이거 중고가 2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사기통이니까 4개인데 요 값만 해도 100만원이에요. 요거 교환했죠. 요게 왜 고장났냐면요. 쇳가루가 들어가면요. 요게 연료를 분사할 때 이 노즐 구멍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연료가 분사돼요. 그리고 압축할 때는 막혀야 되거든요. 이게 니들이라고 하는 발부가 막았다 열다 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쇳가루가 딱 끼면 이게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히죠. 그러면 디젤차는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이니까. 압축이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즐까지 다 교환하라고 그래서 거의 한 200만원 들었어요. 200만원. 네. 그래서 수리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으니까 뭐 아무 이상 없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디젤차는 연료를 노란물이 들어올 때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쓰면 다 채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경유가 노란물이 들어올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한 3분의 2 정도 쓰면 연료를 채워서 쓰시라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연료 탱크 다 청소해야 됩니다. 경유 싹 빼내고 청소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압류 새로 싹 교환 한번 하셔야 돼요. 엔진 오일 새로 교환하셔야 돼요. 필터 같은 거 다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한번 교환하셔야 되고,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손을 보신 다음에 중고차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료탱크 청소, 유압류 교환,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 냉각수 교환, 각종 휠타를 교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중고차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이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휘발유차는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냥 섞여서 연소가 됩니다. 근데 경유차는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불안자를 버리게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연료 탱크에 노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연료를 쓰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 사용하면 보충을 하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기 빼기가 있어요.
디젤차는요, 연료계통을 손을 보면, 뭐, 에코를 시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연료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졌다 하면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엔진이 아무리 잘 돌아가고, 연료가 아무리 연료통이 가득 있어도, 그러면 공기 빼는 방법을 알아야죠. 자, 요런 스타일은, 공기를 빼는 방법이, 이렇게, 이게 여거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들어와가지고, 여과기를 거쳐서 이로 해가지고, 일로 해서,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압축해가지고, 노즐로 나가는데요. 요거를 먼저 열어요. 약간 볼트를 풀어서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연 다음에 요걸 풀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쓰시는 말로 이걸 슈가르라고 그래요. 슈가르.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슈가르 펌프. 시험 보는 용어로는 플라이밍 펌프라고 그래요. 공기 빼기 펌프. 이렇게 열면 툭 튀어 올라옵니다. 이게 나사를 풀으면 툭 튀어 올라와요. 여기 풀고 그다음에 이걸 펌프질을 해요. 펌프질을 한참 하다 보면 여기로 공기가 뽀글뽀글 나와요. 이제 연료 탱크에서부터 연료가 쪽쪽쪽쪽쪽쪽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경유만 뽁뽁뽁뽁 나옵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경유만. 그럴 때 이놈을 먼저 눌러서 줘요. 완전히 잠궈요. 이렇게 잠그고 그 다음에 요거 잠그고 시동을 걸면 공기 빼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말고 요런 스타일은 여과기 위에 펌프가 있어요. 여과기 위에. 그래서 연료 여과기 위에 볼트를 근처에 있는 볼트를 하나 호스하고 연결된 볼트를 약간 풀어놓고 요거를 펌프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이거 잠근 상태에서 이거 잠그고 이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놓고 시동을 걸면 됩니다. 소형 불삭기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가 이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많이 있어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눈으로 보여요. 보면 앵콜을 시키면 여기에 연료가 이렇게 차 있고 연료가 이렇게 차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평소에는 여기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득. 근데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기. 그러면 이놈을 여기 나사가 두 개가 이렇게 보통 두 개가 있어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약간 풀어줘요. 풀어주고 시동키를 일단 넣었다 끄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 경유가 이렇게 차 올라오는 게 보여요. 공기는 일로 빠지고 차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빡 차고 여기서 경유가 조금 나올 때 그때 이제 키를 끈 다음에 이 두 개의 볼트를 조인 다음에 시동을 걸면 공기가 다 빠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져. 불삭기 같은 경우. 지게차는 주로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옆구리에 옛날 차들을 보면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딱 손가락을 눌러서 흔들어야 되는 그런 레버가 달려있는 차들이 있어요. 볼트 풀고 이걸 막 흔들면 이게 펌프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공기를 빼는 거예요. 반드시 놓고 잠그고 시동 걸면 돼요. 요즘 나오는 차는요, 키만 가지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이거 다 없는 차는 아무리 찾아봐도 공기 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키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일단 딱 넣으면 게이지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내려옵니다. 다시 원대 복귀돼요. 그 다음에 또 잡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하면 껐다 켰다 5번 정도 하면 공기가 저절로 빠진 다음에 2단 키 넣으면 시동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디젤차는 공기 빼기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네 번째는 이제 연료 발부입니다. 연료 발부. 디젤차는요 시동을 끌 때 연료 발부가 연료를 차단해서 연료가 안 들어가고 시동이 꺼져요. 휘발유차는요 전기를 차단해요. 그러면 플러그에 불꽃이 안 튀겨서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 시동을 켤 때는 다시 시동을 걸을 때는 연료 발부를 열어놔야 시동이 걸려요. 연료 발부가 안 열리면 죽어도 시동 안 걸립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은 요게 연료 발브예요. 요게. 요게 연료 발브입니다. 요게요. 요거. 요게 평상시에는 요 안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 그래서 이 연료가 올라오는 구멍을 딱 막고 있어요. 이 고무예요, 고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1단키, 시동 걸기 위해서 1단키를 딱 넣으면 이놈이 짝깍하고 올라가줘야 돼, 이렇게. 여기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자석이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료가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시동이 안 걸리죠. 이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 4개 정도. 첫째는, 키에서 선이 여기까지, 전기선이 여기까지 와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여기 잭으로 이렇게 꽂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빠져 있으면 또는 이 선이 중간에서 끊어져 있으면 절대로 이게 작동 안 해요. 엔진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시동 안 걸립니다. 두 번째는 요거 자체가 손상되어 있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세 번째는 휴즈가 나갔을 때도 그러고요. 네 번째는 키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까지 전기가 안 와서 이게 안 올라가. 요거 조건에도 비싼 거예요, 이거요. 요거 교환하는데 30만 원 들어요. 네. 요것이 가끔 그래요, 가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적어가시면 차 이상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얼마 전에도 여기 사무사단 주택 아파트 짓는 현장 지게차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아침에 지게차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원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영상통화 그거 해가지고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달라고. 그거 연료 밟고 한번 손을 보라고. 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고장나면 엔진은 잘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마우라로 연기가 흰 연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연료 밸브가 안 열리면 마우라로 흰 연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시동 안 걸려요. 네. 흰 연기가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 뭐다? 예열 장치가 고장났거나 또는 압축 압력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런 차는 뭘 쓴다? 시동 보조액을 이 고무호스를 빼고 엔진을 이걸 뿌려가면서 엔진을 돌린다. 그러면 시동이 걸려. 그러나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면서 엔진도 잘 들어가고 연료도 많이 있는데 전혀 배기관 마우라로 아무런 연기가 안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은 어쩌다? 연료 밸브가 고장나다. 안 열어주고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 그런 뜻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급하면 네, 조립하면 그러고 나서 공기 빼기 한번 하고 시동 걸면 됩니다. 연료라이트 끝났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돼요. 근데 일 다 하고 시동 끌 때는 시동이 꺼져요. 안 꺼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돼요. 이거 빼면 경유만 조금 한 주먹 쏟아지겠죠. 푹 쏟아지면서 바로 시동 꺼져버려요. 이거 빼면 못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요거 가지고 와서 새 걸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요것이 비싸니까 요것이 진짜로 이상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에다가 선을 하나 묶어요. 배터리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묶어요. 여기 플러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묶고 요놈을 딱 손으로 잡고 마이너스에다가 몸체를 딱 대봐요. 됐을 때 이놈이 차가닥 하고 들어가면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 안 사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거 비싼 거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딱 이렇게 삐었을 때는 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것이 튀어나가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턱 튀어나가야 돼요. 또 딱 이렇게 대면 쑥 들어가야 되고요. 요것만 작동되면 요거는 교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휴즈나 또는 키나 또는 선 연결 상태가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손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떤 때 엔진은 잘 돌아가는데 마우라로 연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고
연료가 없으면 또 안 걸리죠. 아예 연료도 많이 있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은요. 옆구리에 요 뒤에요. 요 뒤에 요런 게 달려 있어요. 요런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네. 요게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작동을 시켜요. 요것이 땡깁니다. 요거 와이퍼 못 하잖아요. 빗 물리고 하는 거 보다 요것이 일단 기딱 넣으면 이 뺑 돌아서 이걸 딱 당겨줍니다. 이걸 당겨줘요. 근데 요것이 고장 나면 이게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안 당겨지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당겨 묶으면 돼요. 차에다가 묶어놓고 시동 걸으면 걸려요. 그러면 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빼면 돼요. 풀면 돼요. 끈 풀면. 무슨 비상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출혈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혈화 시동 걸은 경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이로건 빨간 거, 간단한 거 묶어갖고 땡겨서 묶어놓고 시동 걸으니까 잘 걸리더라고. 그래서 볼일 보고 끌 때 손만 탁 풀어주니까 시동 툭 꺼지고. 이게 연료 밸브가 고장이 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디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젤차가 엔진도 잘 들어가고 연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마우라를 쳐다보시라고요. 마우라로 연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엔진을 돌릴 때 안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100% 연료 밸브다. 100%예요. 100%. 마우라로 연기가 조금씩이라도 나오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것은 연료 밸브가 아니고 엔진이 낡아서 또는 예열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때는 시동 보조에 거쳐서 간편하게 시동을 걸으시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료 밸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다섯 번 했어요. 근데 일만 안 하고 시동이 꺼져요. 지게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냥 정지해 있을 때 시동을 걸면 부르릉 하고 걸려. 근데 주행을 하려고 전진기어를 다 놓고 악셀을 밟으면 시동이 툭 꺼져요. 예, 우리 스피너도다가 그런 일이 3터짜리. 그래서 하나는 시동을 걸으니까 잘 걸려. 근데 출발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밀잖아요. 3터짜리는. 밀면 전진인데. 이거 시동이 뚝 꺼져요. 이상하다? 걸면 또 걸려. 또 꺼져. 그래서 연료 힐타를 봤습니다. 연료 힐타를 봤더니요. 연료 힐타에 그 휴지로 연료 힐타를 한 바퀴 쭉 감아놓은 것처럼 먼지가 있고.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뱉게 됐어요. 옆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뱉게 돼가지고 연료 힐타가 당장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그놈을 에어를 불어가지고 조립해서 쓰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연료 힐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 모르시는 분은 평생 그냥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연료 힐타도 교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 힐타를 교환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 되기 전에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 되기 전에. 연료 힐타에 만약에 물이 들어있다면 겨울철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면 연료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을, 늦가을쯤 되면 연료 힐타도 한 번씩 교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도 뺄 겸 연료도 제대로 잘 들어가게 할 겸.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불사기 텐 운전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제가요 지금 점심 먹고 불사기를 지금 일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전에는 잘했는데 시동을 걸면 걸리는데요.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따 내가 가볼게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는 거야. 시동이 툭 꺼져버려요. 그래서 혹시 연료 힐타 교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연료 힐타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 연료 힐타는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료가 분명히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여기서 이제 고무호스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고무호스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디로 연결되냐면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무호스 여기를 빼고 덤프트럭에 보면 에어건 있죠? 운전석 에어건이 있어요. 그 에어건을 가지고 딱 끼워놓고 여기 뚜껑 열고 에어건을 불었어요. 불었더니 부릉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한참 불고는 다시 연결하고 이제 공입배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봐 봤더니 시동이 걸려요.
일 한번 해봐도 시동 안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연료 탱크 안에는 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몸에서 녹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 공급 잘 안 주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 일을 시켜먹고 공급은 잘 안 주는 사장님들, 기사들 끌다가 나면요 담배꽁초도 저기다 집어넣어 너 한번 해먹어보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여기가 막히면요 연료 안 들어가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겨우 시동은 걸려요. 그런데 일하려고 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불어냈으니까 일 할 때까지 하고 시간 나면 연료 탱크 한번 청소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또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시동이 걸렸다 꺼지고 하는 것은 연료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원인은 연료 필터가 막혔거나 또는 연료 탱크가 막혀요. 또 어떤 차 보면요 연료 분사 펌프에 보면 또 그 가나다란 필터가 달려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료가 제대로 안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연료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동이 걸렸다 꺼지고 하면 첫 번째 연료 필터 교환하시고, 두 번째 연료 탱크를 거꾸로 공기를 불어서 찌꺼기를 빼낸 다음에 공기 빼기를 한번 하고 시동을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연료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자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겨울철, 여름철에는 거의 잘 걸리니까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또 여름철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두세 번 돌려보고 왠지 시동이 안 걸리면 마우라를 쳐다봐라. 마우라로 흰 연기가 나오면서 안 걸리는지 안 나오면서 안 걸리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라. 그게 오늘 이 시간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서 전혀 연기가 안 나오면서 시동 안 걸리면 100% 연료발부 고장이다. 아시겠죠? 연료발부 고장은 네 가지 경우다. 자체가 고장났을 경우, 그거는 이제 배터리에다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면 되고, 또 휴즈가 나갔을 경우, 또 선이 연결 상태가 끊어졌을 경우, 키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네 가지 원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장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질문. 손을 보고 공기를 뺄 때는 요거 약간 이거 이완시켜 놓고 요거 이완시켜 놓고 펌프질을 하면 돼요. 여과기에 있는 펌프질을 해서 공기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요. 요게 이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남은 놈이 이 라인을 타고 연결돼서 모아져 가지고 연료 탱크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차는 고무로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고무호스로. 이런 고무호스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끼워놓은 차들이 있어요. 대부분. 1톤 트럭 같은 거. 이 고무호스가 빵꾸 나가지고 찢어져서 기름이 새면 시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름만 조금씩 소모되는 거예요. 새는 것만 땅바닥으로 흘러서 소모되는 거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쓰고 남은 놈이 연료탱크로 들어가는 라인이니까. 그래서 노즐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 요거는 조금씩 비춰도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어 분사시 커먼 레일 엔진은요, 여러분들이 저도 못되고 여러분들도 못돼요. 그거 조정하려면요 기계에다 올려야 돼요. 그거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조정이나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커먼 레일 엔진 가지고 계신 장비는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 연료계통 문제 생기면 기술자 불러야 돼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전기장치인데요. 말씀드렸지만 2년에서 4년 정도 정상적인 사용 시간이에요. 사용 기간. 그런데 6년도 쓰고 8년까지도 썼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배터리를 잘 알고 예, 배터리가 갖고 있는 성질을 잘 이해하시고 쓰시면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배터리가 두 가지 종류였죠. 하나는 항상 물을 보충해서 물을 체크하고 물이 부족하면 보충해주는 배터리를 쓰셨는데 그거는 그냥 납산 축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MF 배터리라고 그래서 전기를 하지 않는다. 즉 메인트런스 프리 MF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배터리는요, 안에 배터리 얘기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붓거나 보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개가 아예 없어요. 이 마개가. 이 마개를 열고 물 양을 체크하고 보충해주고 해야 되는데 마개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배터리는. 요즘은 다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성질만 알면 됩니다. 성질만 알면.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어 있을 때 전압이 13.2V예요. 이것을 10V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꺼내 쓰는데요.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25%만 쓸 수가 있어요. 13.2V의 25%는 10.5V입니다. 이것을 완방전 상태라고 해요. 더 이상 전기를 꺼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배터리는요, 제1 목적이 뭐냐면 시동보다의 전기를, 두 번째 목적은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장비에다가 전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전기 보조.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차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라디오나 배터리, 라이트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배터리가 아예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충을 한다 하는 뜻의 그 배터리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일시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사실은 시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동모터에다 전기를 공급할 때 13.2V에서 10.5V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배터리의 수명이 오래 간다. 그런데요, 10.5V 이하로 내려가면 어떤 상태가 생기냐면 전압이 급격하게 이렇게 쭉 떨어져 버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배터리 가지고 엔진을 돌릴 때 처음에는 잘 돌아가잖아요. 철철철철철철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한참 몇 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엔진이 어떻게 되죠? 삐글 이 상태. 이제 철철철철 잘 돌아가는 상태까지를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삐글 시작하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충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극판이 뭐냐면요, 배터리 안에 플러스 전기를 저장하는 그 판이 있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저장하는 판이 있어요. 그 저장하는 판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그것을 영어로는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설페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위가 이만해요. 자, 이 사람이 이만큼 밥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이놈을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요게 13.2V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그래서 위를 잘라냈습니다. 위가 이제 이만큼에서 잘라내가지고 이만밖에 안 해요. 이만큼이 잘라졌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만큼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요것도 13.2V예요. 그런데 요런 상태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이 요런 상태에서는 8시부터 9시까지밖에 에너지를 쓰지를 못한다고. 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요 범위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 급판이 손상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요 범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그런 얘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실수하는 실수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 다니는 곳에 가보면 밤새도록 실내등 하나 켜져 있는 차들 있잖아요. 뭐 지금이야 키만 끄면 자동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꺼지지만 옛날 차들은 안 그래요. 라이트 꺼야 꺼집니다. 근데 그거 라이트 안 끄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라이트가 전기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다가 10.5V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극판까지 손상이 된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 자, 어떤 분은 트랙터를 예를 들게요. 봄에 이제 갈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고 그냥 가을까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무시해버렸어. 가을에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전기가 날아간 거예요.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방전 현상이 있어요. 여기서 전기를 꺼내 쓰지 않아도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조금씩 날아갑니다. 그것이 자연방전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터리를 잘 닦아서 안방에다가 비닐을 싸서 모셔놔도 전기가 날아가요. 왜? 안에 구조상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안 날아가게 배터리를 만들어낸다면 세계에서 제1 가는 부자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영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자연방전 현상이 있어요.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을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일에 한 번씩 한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시동. 보름에 한 번 정도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날아가는 놈이 자꾸 날아가서 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극한 손상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남들 6, 7년 쓰는데 나는 2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안 쓰고 놔두시려면 차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여행을 길게 가신다든가 병원에 길게 입원해서 안 쓰고 놔두려면 다른 사람을 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보충이 돼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배터리가 수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장비 안 쓰시면 그냥 놔두지 말고 경운기도 마찬가지. 배터리로 시동 거는 경운기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2번씩 한 30분씩 가동시켜주라고요. 자, 그럼 가로 예. 저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고 배터리 충전시 예, 마찬가지로 안 써도 충전을 시켜줘야 돼. 자연방전 현상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한번 현상들 나오면 회복을 그 양을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일주일 일주일이 안 그렇죠. 3, 4일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손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요거밖에 못 쓰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든지 축전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 네. 15일에 한 번씩 보충 충전을 해주라. 그래서 기준 이하의 레벨 전압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세 번째는 네. 무리한 시동이 있어요. 무리한. 과한 시동이라고 그러죠? 무리한 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동이 한 2번 내지 3번 했는데도 안 걸리면 연료도 많이 있고 엔진도 잘 돌아가고 있는 차가 왜 시동이 안 걸려고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번 해보고 안 걸리면 뭘 봐야 돼요? 엔진 돌리면서 뭘 보라고요? 마우라를 봐라. 이거. 마우라로 연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라 이거야. 봐봐, 뭐 연기 나오는가 봐봐. 엔진 돌려줘. 연기가 안 나오면서 안 걸리면 연료 밟고요, 100%. 근데 연기가 훌쩍 나오면서 안 걸려. 그러면 빨리 시동 보조액 써서 시동 걸면.
그냥 무조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걸려. 아,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왜 걸려,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배터리를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시동 걸지 말아요. 그럼 시동보다도 타요, 잘못하면. 어떤 분은 막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동보다 타버려요. 내가 그래서 시동보다 교환 몇 번을 한 사람만 있잖아. 몇 번. 오징어는 여기 공구실 가면 시동보다 몇 개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날 때. 그래가지고 몇 개 해먹어서 그냥 막 회차 시키면 다 뛰어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까지 타면 내가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요, 암전류라는 게 있어요. 암전류. 우리 몸에도 암이 생기면 안 좋죠? 네. 차나 장기에도 암전류가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암전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배터리의 마이너스는요, 차체에다가 볼트로 고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차체 전체가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선을 하나씩 연결해서 넘어가라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라이트도 가고 라디오도 가고 에어컨도 가고 연료발부도 가고 예열장치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선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씩 따로따로. 그런데 들어가는 선이 엔진하고 접촉이 돼요. 접촉이 돼서 플라스틱 부분이 까졌어요. 까지면 내가 키를 끄고 키까지 빼고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전기가 소모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불을 낼 수도 있어요. 장비가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천만 원짜리 트랙터가 아침에 일하려고 나가보니까 밭에서 시커멓게 재로 변해 있으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선이 까져가지고 어디가 접촉이 안 좋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과정이 배터리가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다른 차는 배터리 한번 교환하면 4년, 5년 쓰는데 내 차는 왜 2년도 안 돼서 배터리를 자꾸 교환해야 되지? 암전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취급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암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죠. 마이너스에다가 선을 끊고 차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선을 끊고 여기다가 메인 스위치를 하나 달아요. 방앗간 스위치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나이프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거 6,000원 하거든요. 그거 선을 여기서 나오는 선을 두 갈래로 해갖고 끼워서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갈래를 하나 묶어서 또 차체로 가게 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놔. 키 빼고 요거까지 끄면 절대로 불날 염려도 없고 암전류가 발생할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스위치를 하나 달아라 그러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메인 스위치가 일부러 달려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없다면 혹시 여러분들 장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메인 스위치 하나씩은 달아보시는 게 좋아요. 3개나 하다가 달았는데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6,000원짜리 라이브 스위치 사다가 몇 개는 해놨어요. 지게차 연습하시는 분들 시트 이렇게 열고 보면 저희가 껐다 켰다 하는 거 보실 거예요. 보셨죠? 그게 메인 스위치예요. 그거 달아놓으면요 배터리 수명 원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전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메인 스위치를 달아라. 꼭 달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날 수도 있으니까요. 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 수명도 오래가고 불날 염려도 없고. 다섯 번째는요,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카세트 하라고 그랬죠? 펜벨트. 네. 기억력 좋으시네. 충전 경고등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펜벨트 장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카세트 가지 말고 차 세워서 시동 끄고 펜벨트 장력 보시라는 거예요. 장력이 이상이 있으면 일단 조정해서 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이 안 꺼지고 들어오면 바로 차를 한쪽으로 세워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시동을 끄지 말고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헬멧,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시동을 끄고 헬멧 점검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해보고, 다시 타보고, 또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시동을 끄지 말고 돌아가고 있어요. 네. 요 자석이 붙는 쓰여 있어요. 철사도 되고, 뭐, 쇠판도 되고. 네. 자석이 붙는 거예요. 스텐이 아니고. 요거를 여기다 대보세요. 대서 딱 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냥 카센터가 이거 교환해 주려고 하면 돼요. 이거 제네레이터 나갔으니까 교환해 주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됐는데 딱 당겨요. 딱 자력이 발생해요. 자력. 자석의 힘. 당기고 그러면 일단 카센터 가세요. 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잘 붙는데 요거 전압을 좀 측정해 봅시다. 전압 측정을 요구를 하세요. 전압 측정.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V 이상 나오면 14V 이상 나오면 요거 고장 납니다. 요거 교환 안 해도 돼요. 14V 이상 나오면. 근데 13.9, 8, 7, 6 이렇게 나오면 성능이 안 좋아져요. 요거 안 붙으면 이거 어디가 타버린 것이고, 붓기는 붙는데 전압을 측정할 때 14V 미만 나오면 성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4V 이상 나오면 이거 교환하지 말고 다른 데 이상 있나 봐주라고. 회로 같은 어디 선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봐주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교환 안 해도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100% 그냥 충전 경고등 들어서 가면 무조건 교환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뭐 헬멧가 늘어졌든 어쨌든. 네. 사실은 헬멧가 늘어져서 그런다면 요것만 조이면 되잖아요. 조정만 하면. 네. 근데 모르면 내가 25만 원 들여서 이거 교환해야 되는데 멀쩡하면 교환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새 걸로 교환 안 해줘. 중고로 하라고 그래. 네. 중고가 싸다고. 네. 그러면 돈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압을 측정, 이게 딱딱 붙으면 전압을 측정해서 14V 이상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을 해달라. 14V 이상 나오면 교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시지 말고. 알겠죠? 네. 네. 벌써 25만 원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엔진이 전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각따각 소리만 나지 엔진이 안 돌아가. 금방 달려와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요즘은요, 좋은 게 있더라고요. 휴대용 배터리가 있어요. 충전기. 거기다 충전을 해갖고 다녀요. 그래서, 시동 걸어주려고 하면요, 그냥 손만, 거기 선이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내고, 그러니까 거기다 손 딱 대고 시동 걸어보세요. 금방 걸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만 원 한 회당 걸어놓고. 그거 가져와 집에 가서 충전해놓고, 부르면 또 그럼 내고 나와서 해주고. 그거 15만 원이고. 근데 따각따각 하고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거의 100%가 배터리 방전이구나 생각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배터리가 방전된다 안 된다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키를 넣으세요. 일단 키를 올리세요. 키를 일단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일단을 넣으면 시동 모드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예열장치, 연료발부 뭐 다 들어가요. 전기가. 시동 모드만 안 들어갑니다. 2단을 넣었을 때 이제 시동 모드에 전기가 들어가서 엔진을 돌리는 거거든요. 1단 키를 넣어놓고 라이트를 켜봐요. 진짜로 배터리가 방전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라이트를 켰을 때 라이트가 밝다. 그러면 배터리 방전 안 해요. 방전 아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따뜻따뜻 소리만 나고 시동 모드 자체가 안 들든가 엔진이 안 들면 다른 데 원인이 있어요. 뭐냐? 네. 라이트가 밝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주로 전자석 마그네트라고 하는데 요것이 문제가 생길 때예요. 요것이. 네, 요것이 스위치의 일종의 자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플러스에서 선이 여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여기까지는 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이놈이 밑에 거하고 연결되도록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요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하고 기아 이빨이 튀어나가서 엔진하고 연결되게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요것이 이 안에 피스톤이 있어요. 쑥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딱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딱딱하고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데 전기식 콘택트 되는 것이 유압장치. 지게차를 예를 들면 짐을 들을 수 있는 힘, 또 핸들을 돌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유압장치에서 나옵니다. 불삭기로 말하면 땅을 팔 수 있는 힘, 이런 게 유압장치에서 나와요. 그럼 유압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유압류를 봉환하는 유압류 탱크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유압류가 적정 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유압류가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압류 탱크에서 유압류를 뽑아 올려서 압력을 만들어주는 유압류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유압류 펌프가 사실은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압력 이꼴 힘이니까. 그런데요, 유압장치가 있는 설비에서 예를 들어 굴삭기를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옛날에는 땅이 잘 파졌는데 지금 막 힘이 없어가지고 땅이 잘 안 파져. 그런다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펌프에서 압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즉 펌프가 마모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압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압류 펌프인데요. 유압류 펌프의 성능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려면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유압류 관리입니다. 유압류가 유압류 펌프의 암호 상태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유압류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유압류 관리가 두 가지인데요. 질 관리하고 양 관리. 질은 뭐냐? 유압류가 엔진 오일처럼 자기의 역할을 다 사용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새 유압류로 교환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양은요,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장비가 이상 작동을 해요. 잘 되던 장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형태를 보인다든가 떤다든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는다든가, 가기는 가는데 빠꾸가 안 된다든가, 하여튼 이상현상을 보이면 갑자기 큰 걱정거리가 생기는데요. 돈 들어갈까 봐서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감지를 하면 제일 먼저 체크할 것이 뭐냐면 내 장비가 유압류가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요거를 생각하세요. 유압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유압류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유압류 탱크에 보면 레벨이 표시되어 있어요. 중간에 적정량이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 이하로 내려가 있는가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굴삭기 보면 버켓을 넓은 놈으로 바꿨다가 작은 놈으로 바꿨다가 그러거든요. 쪽바가지, 대바가지, 중바가지, 버켓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버켓이 이렇게 큰 놈이 있어요. 이걸 대바가지라고 해요. 중바가지가 있어요. 요만한 거. 이게 중바가지. 보통 쓰는 바가지. 이빨이, 여기는 이빨이 없죠? 여기는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쪽바가지가 있어요. 요만한 거. 이런 거요. 네.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요걸 바꿔가면서 써야 돼요. 쓰는데요. 요걸 바꿀 때 요거에다 끼우고 빼고 하는 그 크램프가 있어요. 저기 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오므려졌다 하는 게 있어요. 뺄 때는 이렇게 오므려야 돼요. 스위치만 딱 작동시키면 이렇게 오므라지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레바를 막 흔들면 톡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필요한 바가지에다 풀어가지고 딱 든 상태에서 레바를 이렇게 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땅을 파는데요. 요게 잘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압류가 부족해서 에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에어를 빼주면 돼요. 이제 차 자체에서 유압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크램프를 이렇게 생긴 크램프를 여기서 유압 실린다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유압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놈이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근데 여기 이 안에 에어가 들어가면 아무리 이걸 작동시켜도 이게 안 움직여. 그럴 때는 유압류를 탱크에다가 적정량을 채우고 여기를 살짝 풀어서 약간 이완시켜서 몇 번 작동을 시켜요. 네, 스위치를 넣었다 껐다 이걸 벌렸다 오랬다 이렇게 작동시키면 유압류가 새면서 꾸지직하고 에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조이고 사용을 하면 작동이 잘 돼요. 지금 우리 고착 연습하신 분, 미리 연습하신 분 계시죠? 예. 저기 얀막거. 네, 그거 엊그저께 제가 고쳤어요. 에어 빼가지고. 지금은 잘 돼요. 어저께 저기 사모님 한 분이 이거 빼는 거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는데 잘 돼요. 예. 그전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1시간 정도 흔들어도 안 빠졌어요. 이게 오므라들고 벌어지고 이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에어를 빼고 나니까 잘 돼요. 유압장치는요, 유압류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군데 에어가 들어가 차면 되던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압류 탱크의 양 관리가 중요해요. 좀 더 오버되게 항상 채워주셔야 돼요. 부족해지면 에어가 들어가요. 어딘가 모르게 에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어 들어간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에어를 빼줘야만 되는 거예요. 에어를 빼는 방법은 그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 연결 부분에 나사를 풀고 약간 이완을 시켜서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유압류까지 같이 빼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압장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압류 양 관리, 유압류 질 관리. 양은 부족하지 않게 늘상 채워주면 되고 바로바로 채워주세요. 이게 주로 시린더에서 유압류가 새는 장비들 있잖아요. 조금씩 새서 뚝뚝 떨어지는 장비들 부족하지 않게 한 통 사다 놓고 계속 채워요. 네,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시간 꼭 지켜야 돼요. 엔진 오일은 사용시간이 되면 시커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거 꼭 교환해야 되겠구나. 너무 시커멓네. 엔진 오일 교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유압류는 교환 시기가 돼서 교환하려고 그렇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색깔만 약간 노랗게 변해져 있어. 그러면 불삭기 지금 저 큰 거 보면요 200리터 들어가요. 유압류가 말통으로 10개가 들어가는데요 비용으로 따지면요 유압류만 45만원 들어가요. 교환비까지 하면 한 60만원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교환 시기가 되면 교환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새고 같대. 이거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안 하고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압류 관리에서 중요한 질 관리는 유압류를 사용시간이 되면 가차없이 교환을 해버려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게 사용시간이 되면 교환. 그러면 적어도 유압장치만큼은 안전하고 항상 힘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트랙타에도 유압장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게차, 불삭기 다 있어요. 유압장치 없는 장비가 없어요. 그 유압류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불삭기는 몇 시간이나 사용해요? 그거는 장비마다 다 틀려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크기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간 지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유압류가 부족하면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금방 양이 모자라지 않고 보충하려고 했잖아요. 보충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유압류를 사용하셔야 돼요. 짠 거하고 이 집에서 짠 거하고 맛이 틀려요. 네.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볶는 시간에 따라서 맛이 틀립니다. 유압류도요. 네. 같은 회사 거 외에는요. 틀린 회사를 절대 섞었으면 안 돼요. 근데 유압류 사러 가면 주인이 유혹을 하죠. 란도 46 주세요. 왜요? 란도 46 쓰라고 해서요. 아유 사장님 그거보다 이것이 더 좋아요. 요새 그거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갖다 쓰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장비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남는 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진이 좋은 거. 또 재고가 많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유압류 파시는 분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유압류 판다 해도 그러겠지.
쓰는 사람 마음 내가 이해할 필요가 뭐 있어. 내 것만 잘 관리하면 돼. 예, 그런데 장비에는 똑같은 유압률을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난도 40mm 했으면 더 이상 좋은 거 없어요. 그거만 쓰세요. 보충할 때도 그거, 교환할 때도 그거. 아시겠죠? 대부분 난도 46을 많이 써요. 그리고 틀린 유압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도 46이든 뭐든 간에 썼던 놈을 쓰라 그런 얘기예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 물어보세요. 그 장비 판 회사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부품상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순정 오일을 줍니다. 그래서 오일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사용 시간을 꼭 지켜서 교환해야 된다. 양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일을 보충할 때는요, 깡통을 잘 닦아서 밥풀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서 집어넣으세요. 뚜껑도 먼지 싹 미리 털어내고요. 먼지 안 들어가게 집어넣으세요. 흙먼지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때까지 해먹어요. 잘못하면 회차할 때까지 해먹습니다. 맨날 고장나요. 그치면 또 좀 있다 고장나고 또 좀 있다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는지 모르고 고장나요. 그러면 그거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유압류 속에는 절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름 부을 때 깡통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기름을 보충해 주시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유압류를 교환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에이 뭐 서원자 그렇게 얘기해도 쓰면 쓰지 뭐 하고 계속 쓰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로또 있잖아요. 로또 이게 빠졌다 들어갔다 이 반짝반짝한 부분 있죠. 여기가 새카매져요. 여기가 색깔이 새카매집니다. 유압류 제대로 교환 안 하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도가 떨어져가지고 미끌거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리데이나 고무를 깎아 먹어요. 고무를. 네,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새카매져 열이 나가지고 새카매져요. 주로 고철장에 있는 불삭기 같은 거, 그냥 함부로 쓰는 장비 있잖아요. 그거 여기 보면 새카매요. 네, 그게 유압류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여기저기서 다 고장나요. 그래서 절대로 유압류는 교환 시간이 되면 꼭 교환하시고요.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양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유압장치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소리 나는 건 왜 그래요? 뭔 소리요? 유압 움직일 때마다 빽빽 소리 나는 그 유압장치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브리스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브리스. 유압에다 소리 안 나는 네, 유압장치에서는 소리 날 일이 없어요. 인 같은데 근데 네, 그런데 브리스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인짜리 브리스 뒷불이 있잖아요. 그거 브리스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트랙터 이렇게 바가지에 온 이름은요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거 압력 좀 다시 해줘요. 압력을 조금 세게 주고 압력이 약하면 힘을 못 견디고 떨어져요. 그 원타치를 찔 때 잘 찔러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원타치 잘 안 들어가는 거요? 그거 새 걸로 교환하세요. 그 저기 안에 볼이 마모돼 가지고요. 센터가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럼 어디서 주는 게 어디서 조정이 압력을? 압력을 조정하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트랙터 같은 것은 따로 하셔야 돼요. 저 기술자를 불러서 나도 어디서 조정하는지 나는 트랙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트랙터 좀 원래 딱 떨어지는 것은 압력 조정이 잘 이따가 되니까 올라온 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조인트는요. 조인트는 저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요. 안 걸려 안 걸려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제 짝이 아니거나 아니면 마모됐거나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네. 저도 그쪽 여러 개 교환해봤어요. 또 다른 질문 해주세요. 자 이제 진정하세요. 1년 이하의 징역 3만 원 이하의 벌금. 일 년 자격정지. 일부러 크게 써드리는 거예요.
강사가 강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겠어요? 글씨가 칠판에 쓰는 글씨가 따뜻하게 써지느냐 올라가는 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것이 강사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강의 안 해본 사람들은요 여기다 쓰면요 여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요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요 그 옛날에 그 이론 강사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나가서 광고를 내가지고 강사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야 너 시험 강의 한번 해봐. 내가 여기 앉아서 딱 보는데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너 강의 안 해봤지 그러니까 그때서 예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지금 42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호응을 해주시니까 아주 분위기 좋게 잘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소하시면 적성검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건설기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있어요. 왜 없앴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시면 죽을 때까지 면허 보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 취소되는 사례가 없어졌다고. 그게 5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사람들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면허가 취소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성검사 안 받아가지고. 자기는 옛날에 발행된 면허만 가지고 다녀.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취소된 사람이 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비를 도로로 끌고 나가실 때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나는 트랙터 운전하니까 술 먹고 운전해도 돼 하고 한 잔 건하게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뭘로? 음주운전으로. 그러니까 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주행할 때는요, 지게차든 불사키든 도로 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지킨다. 그게 뭐냐? 신호. 그 다음에 30km 이상 나가는 차는 안전벨트. 차선. 차선은 맨 마지막 차선을 주행해야 돼, 건설기계는. 맨 마지막 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이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차선을 주행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호 기준 다 똑같아요. 30m 전에 방향지시등 켜고 신호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장하고 안다고. 야 아침에 나 이거 찍고 저녁에 와서 찍게 받은 걸